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채소가 여러분 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시고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87%가 브로콜리의 핵심 항암 성분을 단 한 분자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거의 9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거의 확실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리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시는지 딱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브로콜리를 진짜 보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풀덩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안에 숨어있는 황금 성분이 무엇인지. 둘째, 왜 지금까지 드시던 방법이 그 성분을 완전히 파괴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까지. 셋째, 항암 성분을 최대로 살리는 정확한 조리법 3가지. 넷째, 대부분의 분들이 매번 쓰레기통에 버리는 브로콜리의 가장 귀한 부위. 다섯째, 벌레까지 확실히 제거하는 올바른 세척법. 여섯째, 브로콜리가 치매와 암과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막는지 각각의 과학적 근거. 일곱째, 효능을 2배, 3배로 키워주는 꿀 조합식품 4가지. 이 7가지만 알고 나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트에서 3,000원짜리 브로콜리 한 송이로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제와 맞먹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콜리의 황금 성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설포라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이건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왜 사라지냐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 암세포들을 찾아내서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영양이 불균형하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도망갈 틈이 생깁니다. 살아남은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설포라판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면역세포들을 다시 깨워서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 효소를 수백 배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몸 안의 청소부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폴 탈라레이 박사 연구팀이 1992년에 처음 이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20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이 이 설포라판 하나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효과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성분에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47영명을 1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신 분들은 거의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낮았습니다. 대장암은 무려 51%가 낮았습니다. 유방암은 34%. 10명 중 5명 이상이 암을 피해간 겁니다. 단지 브로콜리 덕분에요. 약 한 알 안 드셨습니다. 병원 한번 안 가셨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채소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 브로콜리 안에 그냥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2가지 성분이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설포라판의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쪼여서 꽃을 피우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연은 정말 영리합니다. 이 2성분을 브로콜리 안에서 서로 다른 방에 따로따로 보관해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게요. 그래야 브로콜리가 썩지 않고 오래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각각 다른 금고에 보관된 소중한 물건들처럼요. 그럼 이 둘이 언제 만날까요? 바로 브로콜리의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부서질 때입니다. 칼로 자를 때
아니면 우리가 입안에서 꼭꼭 씹을 때 그때 세포벽이 터지면서 두 금고의 벽이 무너지고 씨앗과 도우미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로시나제라는 이 도우미 효소, 열에 아주 약합니다. 섭씨 60도만 넘어가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도에서는 거의 멈추고 80도 이상에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끓는 물 온도가 몇 도입니까? 섭씨 100도입니다. 거기에 브로콜리를 넣는 순간 미로시나제는 1분도 안 돼서 전멸합니다. 도우미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씨앗은 있는데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재료는 있는데 제조 기계가 망가진 겁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2007년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5분간 끓는 물에 데쳤을 때 설포라판 생성 능력이 88% 손실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중 9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겨우 5분 만에요. 지금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 알았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열심히 데쳐서 드셨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드신 거였습니다. 알맹이는 다 날려버리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알려줬고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요. 지금 냉장고에 이미 데친 브로콜리가 있으신 분들도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살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둘째와 셋째는 첫째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첫째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 브로콜리는 찌는 것이 정답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제프리 유셀피드 교수 연구팀이 2008년에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설포라판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밀하게 실험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 설포라판 거의 제로, 전자레인지로 돌린 브로콜리, 약 절반 남음, 찜기에 수증기로 쪄낸 브로콜리, 무려 90% 이상 그대로 보존. 왜 찌면 이렇게 다를까요? 수증기는 섭씨 100도지만 브로콜리 내부로 직접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마치 사우나와 욕조의 차이와 같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다 젖지만 사우나에서는 수분이 피부 위에 머뭅니다. 브로콜리도 수증기로 찌면 표면은 익지만 미로시나제 효소가 내부에서 물에 씻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찜기에 물 붓고 위에 브로콜리 올리고 뚜껑 닫고 4분에서 5분, 그게 전부입니다. 찜기 없으시면 냄비에 물 조금만 붓고 위에 채나 소쿠리를 올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기밥솥 찜 기능을 쓰셔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도구면 어떤 것이든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황금 법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찌기 전에 미리 잘라 두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브로콜리를 칼로 자르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씨앗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도우미인 미로시나제가 드디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설포라판이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추가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잘게 자른 후 40분에서 90분 상온에 두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3배입니다. 같은 한 송이로 3배의 효과입니다. 아침에 드실 거라면 일어나자마자 썰어 두세요. 점심에 드실 거라면 1시간 전에, 저녁에 드실 거라면 요리하기 1시간 전에요. 그냥 도마 위나 접시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별도로 뭘 하실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상온에 두셔야 합니다. 차가우면 효소작용이 느려집니다. 그 사이에 브로콜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설포라판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방법, 이미 데친 브로콜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도 이미 데쳐 놓으셨나요? 버리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미로시나제 효소가 죽어버린 브로콜리, 다른 식품에서 미로시나제를 빌려오면 됩니다. 어떤 식품에 미로시나제가 풍부할까요? 같은 십자가 채소들입니다. 와사비, 겨자, 무, 무새싹, 양배추, 이 중 하나를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식품의 미로시나제가 데친 브로콜리 안에 남아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무새싹 한 줌 올려 드시거나 겨자 소스 살짝 뿌려 드시거나 와사비 소량을 곁들여 드시거나요. 초장 대신 겨자장을 만들어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찜기의 수증기로 4분에서 5분 찐다. 둘, 찌기 전에 미리 썰어서 1시간 두면 설포라판이 3배로 늘어난다. 셋, 이미 데친 브로콜리는 겨자, 와사비, 무새싹과 함께 3가지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찌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보다 9배 이상 효과가 살아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버리고 계신 보물 이야기입니다. 브로콜리 사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위에 초록색 꽃송이만 잘라서 드시고 아래 두꺼운 흰 줄기는 툭 잘라서 버리시죠. 그 순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가 사실은 브로콜리에서 가장 귀한 부위거든요.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즉 설포라판의 재료 함량은 줄기가 꽃송이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습니다. 잎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많은 부위를 버리고 가장 적은 부위만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난하던 시절 콩나물 꼬리 하나, 시금치 줄기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모 이파리도 된장국에 넣으셨고 배추 겉잎도 김치로 담가 드셨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브로콜리에서도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고 계셨으니까요. 줄기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 줄기 겉껍질만 칼로 얇게 벗겨주세요. 감자 껍질 벗기듯이요. 그러면 안에 연하고 하얀 속살이 나옵니다. 이걸 얇게 엇썰어 주세요. 꽃송이와 함께 찜기에 올려서 5분 찌시면 됩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꽃송이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줄기를 항상 버리셨는데 이 방법 알려드린 후로는 오히려 줄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씹는 맛도 좋고 달달한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돈 내고 사신 브로콜리 마지막 한 조각까지 드셔야 진짜 본전을 찾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줄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브로콜리의 핵심은 설포라판이다. 그런데 데치면 88%가 사라진다. 찌면 90%가 살아난다. 미리 썰어두면 3배가 된다. 줄기가 꽃송이보다 2~3배 더 많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세척 미친 브로콜리를 어떻게 씻으시나요? 흐르는 물에 쓱쓱 헹궈서 바로 쓰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꽃송이가 아주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 안쪽에 먼지, 농약, 잔류물, 심지어는 아주 작은 벌레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시중 유통 브로콜리의 약 37%에서 소형 진딧물이나 그 알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10개 중 4개 가까이요. 놀라셨죠? 그렇다고 브로콜리를 안 드실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씻으면 됩니다. 4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꽃송이를 뒤집어서 꽃송이가 아래로 가게 하시고 흐르는 물에 먼저 헹궈주세요. 꽃송이가 아래로 가야 물이 안쪽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위로 가게 하면 물이 겉면만 적시고 끝나버립니다. 둘째, 큰 볼에 물을 받으시고 소금 1큰술 또는 밀가루 2큰술을 풀어주세요. 둘 중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저는 밀가루를 더 추천드립니다. 짠맛이 남지 않아서요. 셋째, 브로콜리를 꽃송이가 아래로 가게 담가주세요. 브로콜리가 둥둥 뜨면 컵이나 작은 접시를 위에 올려 눌러주세요. 완전히 물에 잠기게요. 그리고 15분 기다리세요. 넷째, 손으로 살살 흔들어 씻어주신 후 맑은 찬물에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왜 소금이나 밀가루를 쓰냐고요? 소금은 삼투압작용으로 숨어있는 벌레가 몸 밖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벌레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밀가루는 끈적한 성질로 먼지나 농약 같은 오염물질을 흡착해냅니다. 밀가루 2큰술이 얼마입니까? 50원도 안 됩니다. 이걸로 호텔 셰프가 손질한 것처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우리 세대가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포라판 이야기, 조리법, 세척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설포라판이 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3가지 병, 치매, 암, 심혈관 질환, 이 3가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아프다는 거 말고요. 바로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평생 짐이 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전쟁 겪으셨고 보리고개 넘으셨고 자식 학비 되느라 당신 건강은 늘 나중이셨습니다.
이제 나이 드셔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치매, 암, 심혈관, 질환 이 세 가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돈도 거의 안 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치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으시면 4명 중 1명, 즉 25%가 치매입니다.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부모 얼굴 보면서 울어야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사위가 간병하다 지쳐 쓰러지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게 됩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브로콜리가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의학부 2020년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뇌 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겁니다. 이 쓰레기 이름이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쓰레기를 알아서 잘 치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청소부들이 힘이 빠집니다. 쓰레기가 점점 쌓여요. 뇌세포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이 청소부들을 다시 깨워줍니다. 쓰레기 청소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뇌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도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국내 노인이 4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비타민 K 섭취량이 상위 20%인 분들은 하위 20%보다 치매 발병률이 58%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건 나중에 꿀조합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더요. 브로콜리에는 엽산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의 일종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엽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충분한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7배 빨랐습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에는 성인 하루 권장 엽산의 57%가 들어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시지요. 손주 결혼식에서 축하해주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 찐 브로콜리 한 접시 드세요. 딱 그것만으로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약 하나 안 드십니다.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마트에서 3, 영원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국립암센터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암에 걸립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분 혹은 여러분 자신 둘 중 한 분은 통계적으로 암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치료는 암이 생긴 후에 하는 거고 예방은 암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포라판, 과학계에서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 중 하나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암을 막습니다. 첫째,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독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몸 안에 해독 효소를 수백 배 활성화시키는 거죠. 담배 연기,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이런 발암 물질들이 들어와도 바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둘째, 이미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가 되기 전에 스스로 죽도록 유도합니다.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잘못된 세포는 스스로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자살 기능이 꺼진 세포입니다. 설포라판이 이 스위치를 다시 켜줍니다. 셋째, 이미 생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하나도 대단한데 3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영양제도 이 3가지를 동시에 해주지는 못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말고도 인돌, 3, 카비놀이라는 또 다른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인돌3 카비놀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61%까지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어르신들,
특히 폐경 이후에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 이후에 유방암과 자궁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브로콜리가 이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브로콜리만 드시면 암이 절대 안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다만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 브로콜리 한 접시 드시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릴 확률을 30%에서 40%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요.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 친척분 없으신가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 병원비 얼마나 드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막는 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이고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사실상 1위와 맞먹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이 나이 들면서 노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집 수도관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년, 50년 된 아파트의 수도관을 뜯어보면 안쪽에 물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심하면 물이 졸졸 나오기도 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시면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낍니다. 이게 쌓이면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심하면 막혀버립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가 이 혈관 건강에 놀랍도록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같은 무게 기준으로 레몬의 2배, 귤의 6배, 감자의 7배입니다. 이 비타민C가 혈관벽에 콜라겐을 만들어줍니다. 콜라겐이 혈관을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혈관이 탱탱하면 잘 터지지 않고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혈관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염증이 있으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염증이 없어지면 달라붙을 곳이 없어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죠. 설포라판도 직접 혈관에 작용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최대 41%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나이 드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60세 혈관을 50세처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간호사 건강연구라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9만 명의 간호사를 20년 넘게 추적한 거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채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2% 낮았고 뇌졸중 위험은 31% 낮았습니다. 22%와 31%.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10명 중 2, 3명이 뇌졸중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 2, 3명 중에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채소 몇 조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 3배가 되는지 꿀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장 보실 때 같이 사오시면은 여러분 밥상이 그냥 천연보약 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 되시면 일주일에 2번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꿀조합 첫 번째, 달걀입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브로콜리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대부분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양질의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유,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나빠집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달걀의 콜린이 만나면 치매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충분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8% 느렸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가장 무서운 눈 질환이 뭐겠습니까? 황반변성입니다. 눈 중앙이 흐려지는 병이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의 루테인과 브로콜리의 비타민 A가 결합하면 황반변성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찐 브로콜리 위에 반숙 달걀 2개를 올려 드시거나 브로콜리와 달걀을 올리브 오일에 함께 볶아 드시거나요. 아침 식사로 이 한 접시면 영양이 완벽합니다. 꿀조합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리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리코펜은 천연 항산화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전립선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 암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남성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존 어드먼 교수 연구팀이 2007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전립선암이 생긴 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토마토만 준 그룹은 암 크기가 42% 감소했습니다. 브로콜리만 준 그룹도 4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준 그룹은요, 놀라지 마세요, 52% 감소했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효과가 난 겁니다. 영양학에서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함께 심혈관 건강이 한 단계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의 새콤한 유기산은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찐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같은 접시에 담아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시면 더 좋습니다. 꿀 조합 세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영양소는 상당 부분이 지용성이라서 기름 없이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왜 올리브 오일인가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올레오칸탈이라는 특유의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 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설포라판과 올레오칸탈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뿌려 먹은 그룹이 그냥 먹은 그룹보다 설포라판 혈중 농도가 2.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브로콜리를 드시면서 2배 반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중해 식단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어르신들이 채소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찐 브로콜리 한 접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소금 조금, 후추 조금,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시죠? 이걸로 효능이 2배 이상이 됩니다. 꿀조합 네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만나면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작용이 훨씬 강해집니다. 한국식품연구원 2020년 연구에서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한 세포에서 DNA 손상이 63%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DNA 손상이 줄어든다는 건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양파의 매운 성분, 황화합물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양파의 황화합물이 만나면 감기 예방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브로콜리와 양파 조합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주세요. 거기에 찐 브로콜리를 넣고 같이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이면 완성입니다. 5분이면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이 한 접시에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나물이 아니라 진짜 보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소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면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거든요.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매일 찐 브로콜리 한 접시 드시면 변비 걱정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우유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브로콜리 한 컵에는 우유 반잔 분량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브로콜리의 칼슘이 뼈를 지켜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께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브로콜리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많이 보시는 분들, 눈이 쉽게 피로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드릴 스마트폰 많이 쓰게 되셨죠? 그 눈 건강도 브로콜리가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브로콜리는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크롬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 드시기 전에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식사 전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습관이 식후 혈당을 29% 낮춰준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하나가 치매, 암, 심혈관, 소화, 눈, 뼈, 혈당까지 다 챙겨줍니다. 이런 채소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오늘부터 브로콜리가 진짜 약이 됩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절대 데치지 마세요. 찜기에 4분에서 5분간 찌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지금까지보다 효능이 9배로 살아납니다. 둘째, 찌기 전에 미리 잘게 썰어서 1시간 두세요. 설포라판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꼭 뿌려 드세요. 흡수율이 2배 반이 됩니다. 찌기, 미리 자르기, 올리브 오일 뿌리기, 딱 이 3가지입니다. 여기에 여유가 되시면 하나 더요. 일주일에 2번은 달걀이나 토마토 또는 양파와 함께 드세요. 이 식품들은 어느 마트에서나 3영원에서 5영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천연종합 보약입니다. 그리고 줄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겉껍질만 벗기고 함께 찌시면 됩니다. 꽃송이보다 2~3배 더 많은 황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척도 잊지 마세요. 밀가루 2큰술 넣은 물에 15분 담갔다가 씻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겪으셨고, 보리고개 넘으셨고, 자식 키우시느라 본인 건강은 늘 나중이셨습니다. 혼자 아파도 참으셨고, 병원 가실 돈도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내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며느리 사위와 맛있는 밥 먹으러 다니고 친구분들과 여행 다니시려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내일 아침 시장 가실 때 브로콜리 한 송이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찌고 썰어두고 올리브오일 뿌려서 드세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가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시면 70대의 건강을 위해, 70대시면 80대의 건강을 위해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브로콜리 한 접시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브로콜리를 아직도 끓는 물에 데쳐 드시는 친구분, 부모님, 이웃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10년 뒤에는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께도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세상입니다.
댓글에도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드시겠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달, 두 달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꼭 다시 와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 여정 이어갑시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를 구입하실 때 어떻게 고르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시면 브로콜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제대로 된 브로콜리를 고르셔야 집에 가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브로콜리 고르는 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한 녹색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란색이 보이면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노란색은 브로콜리가 이미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꽃이 피면 영양소가 줄어들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둘째, 꽃송이를 만져보세요. 꽃송이가 빽빽하게 단단히 뭉쳐있는 것이 좋습니다. 뭉쳐있는 것이 덜 익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포라판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꽃송이 사이에 빈틈이 느껴지거나 꽃송이가 벌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줄기를 보세요. 줄기가 굵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 줄기가 굵다는 건 브로콜리가 충분히 자랐다는 뜻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에 영양소가 더 많으니까요. 줄기 절단면이 말라 있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잘못 보관하면 빨리 시들고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씻고 나서 보관하면 수분 때문에 더 빨리 무릅니다. 둘째, 키친타올로 가볍게 감싸주세요. 수분 조절이 됩니다. 셋째,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사신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로시나제 효소가 약해지거든요. 미로시나제가 약해지면 설포라판을 덜 만들게 됩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어떨까요? 마트에서 파는 냉동 브로콜리 드셔도 괜찮냐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미로시나제 효소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하지만 글루코시놀레이트, 즉 재료 자체는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브로콜리도 겨자나 무새싹 같은 십자화가 채소와 함께 드시면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보다는 못하지만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기농 브로콜리가 더 좋냐는 겁니다. 유기농이 농약이 없으니 좋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알려드린 밀가루 세척법을 제대로 하시면 일반 브로콜리도 충분히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 훨씬 비싸잖아요. 우리가 돈을 아끼면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요. 일반 브로콜리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100g이 얼마냐면요, 작은 꽃송이 서너 개 또는 주먹 2개 정도 크기입니다.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매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신 분들이 가장 효과가 좋았지만 3번만 드셔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예 못 하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처음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작은 꽃송이 2-3개부터 시작하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또 한 가지, 브로콜리가 갑상선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시죠? 이건 사실이긴 하지만 많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브로콜리에 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많이 드실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00g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는 양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찌거나 가열하면 이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찌는 방법으로 드시면 더 안전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오늘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일주일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마트 가셔서 브로콜리 한 송이 사오세요. 사오자마자 썰어 두세요.
1시간 후에 찜기에 오븐 찌세요. 올리브 오일 뿌려서 드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수요일 달걀 2개와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찌고 달걀 반숙으로 삶으셔서 같이 드세요. 금요일 양파와 함께 볶아 드세요. 올리브 오일에 양파 먼저 볶다가 찐 브로콜리 넣고 같이 볶으세요. 소금, 후추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한 달 후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피로가 덜하시고 소화가 편해지시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브로콜리 한 접시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도 행복하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